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88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상담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기술이 좀 더 늘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상담이나 세미나 이렇게 공지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예측은 이 전세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라고 하면은 제 예측은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 금리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이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놨는데요. 이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시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파구에 대해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위치는 이 서초구, 강남구에 연접해 있는 지역이고, 이 강동구랑도 이렇게 경계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이 강남 3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강남이랑 연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미리 참고하실 사항은 이 송파구 바로 왼쪽에 이렇게 강남구가 길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다,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송파구는 이 직주 근접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좀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 고급 주거단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파구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송파구 큰 지도인데요. 잠실 운동장, 올림픽 공원, 오금 공원, 그리고 롯데월드 등등 유명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신규 주거지로는 이 거여역 근처에 해서 거여 마천 뉴타운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위례 신도시, 여기도 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잠실의 큰 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살벌한 형들인 거죠. 이 가격적인 면에서요. 1, 2, 3, 4단지를 각각 재건축한 잠실 엘스, 리센츠, 잠실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한강변을 보는 지역에 잠실 파크리오 이렇게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잠실 주공 5단지. 항상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잠실 주공 아파트, 그리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의 양대 산맥이다 라고 하는 점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대규모 주거단지 헬리오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파역에 바로 연접해 있는데요. 대략 9,500세대 조금 넘는 세대 규모로 여기도 이 송파구의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노선은 잠실 나루역부터 시작해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그러니까 송파구의 위에서 아래로 가다가 한강변 근처를 이렇게 뒤에 지나간다. 그래서 1, 2, 3, 4단지 여기를 싹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롯데월드까지 이렇게 2호선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3호선 라인은 이 송파구의 가운데에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3호선이 이 왼쪽에 있는 그 강남구에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위에는 2호선이 연결되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3호선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노선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은 이 밑에 올림픽 공원부터 이 송파구의 가운데에서 아래쪽 이렇게 흘러가는 노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호선은 이 송파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종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9호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송파구를 가운데를 이번에도 횡단을 하는 노선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호선 중앙보훈병원 여기를 끝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쭉 이제 가로지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2호선 라인은 절반을 잘라서 왼쪽으로 강남과 이어지고, 그리고 3호선은 역시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중간 아랫부분에서 연결이 된다. 그리고 9호선은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과 연결이 되면서 송파구의 가운데에 이렇게 쫙 흘러간다라고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송파구의 이제 특징, 이 지도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주거지역 이미지. 그러니까 이 잠실의 대표 선수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트 파레, 그러니까 엘스, 리센츠 등등해서, 그리고 헬리오시티까지 더해서 총 6개 단지가 이 송파구에 대해서 고급 주거 단지다, 그러니까 비싼 동네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표하는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직주 근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게 송파구가 가진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군, 사교육 여건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주거지역인 엘리트 8에 헬리오시트 등등해서 이 주변에 이제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의 문제잖아요. 이 워낙에 고급 지역이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에 따라서 좋은 학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이 펼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되는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실주공 5단지가 내일 당장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되면 엄청 좋아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재건축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잠실주공 5단지는 내일 당장 추진되지 않더라도 이 끊임없이 어떤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송파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지는 제가 고른 곳은 이 엘리트 8회, 그러니까 고급 주거지역 중에서 여기서 한 군데를 골라봤고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한번 또 측정을 위해서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아파트는 아닌데요. 이 거여 마천 뉴타운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개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노후 주택들이 과연 이게 투자를 할 만한가 제가 한번 계략적으로 계산해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단지는 이렇습니다. 잠실 엘스 세대수 5, 6, 7, 8세대, 그러니까 5,000세대 넘는 세대고 08년도 입주인 거고요. 33평형에 대해서 최근 거래된 가격은 2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호가는 22억 5천만 원에서 27억 원 내외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는 헬리오시티 9,510세대. 이 위에는 잠실 엘스만 하더라도 5,000세대 넘는 엄청난 대단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헬리오시티가 거의 10,000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대단지의 사이즈가 정말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데요. 33평형 가격을 보면 최근 거래 가격은 20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호가는 17억 9천만 원에서 2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은 잠실 엘스가 08년도 입주, 헬리오시티가 18년에 입주 하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헬리오시티가 10년 정도 더 새 거인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같은 평형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차이가 없으면은 이 신축 아파트가 좀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잠실 엘스의 경우에 이 헬리오시티에 비해서 이 가격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됐구나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 요거는 파악이 가능하신데요. 이러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차이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 엘스라든가 헬리오시티는 이 두 개 가격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점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여 마천 뉴타운에서 제가 매물 나온 걸 보니까 단독주택 매물이 38평 38.1평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가격이 14억 원. 빌라의 경우에는 10.3평인데 지분이 요게 3억 7천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파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빨간 선은 송파구, 아래 파란 선은 이제 서울 전체 평균입니다. 보시기에 서울 평균과 흐름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등락의 흐름이
갑자기 뭐 송파구만 내려간다 아니면 송파구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 평균 대비해서 40% 정도 상위,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래프의 차이가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 송파구 역시 이제 강남은 강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서 40% 높은 가격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길래 40%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2년 1월에 서울은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평당 4,586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6,350만 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따지면 38%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송파가 더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2023년 7월 데이터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2022년에 4,500만 원이다가 2023년 7월에 평당 4,082만 원으로 이제 그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송파구도 역시 6,350만 원에서 2023년 7월에는 5,841만 원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차이는 43%,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송파구가 이 평당 가격이 43% 높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될 텐데요. 송파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어느 정도 2023년 초반에 대략 2월에서 4월 사이에 좀 바닥의 가격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2023년 상반기에 좀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직 또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지만 지금 수치가 그리고 데이터가 나타내는 바로는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것은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인데요. 여기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가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이 평균 4,045만 원이었고 송파구는 5,59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23년 7월 데이터를 보면 송파구는 5,597만 원에서 대폭 상승은 아닙니다만 5,842만 원으로 이렇게 일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당 4,045만 원에서 4,083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40만 원 정도 오른, 그러니까 1%의 상승 내외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서울은 그리고 송파구의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할 만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에서 샀던 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울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게 예상보다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도 미리 감안을 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 아파트 가격을 한번 분석해보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랐던 단지는 이 한강변에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 33평형입니다. 한번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는 잠실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지하철로는 잠실 세내역에 바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잠실 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잠실 리센츠 있고 잠실 중구 5단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잠실 세내역 역세권으로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묶인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의 특성을 한번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잠실 S라는 아파트는 세대수는 5, 6, 7, 8세대, 입주는 08년, 요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가격은 23억 9천만 원 15층에 대해서 거래가 됐었고 현재 등록된 호가는 22억 5천만 원에서 27억 원, 그러니까 이 최근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가격은 이게 2020년 중반까지 전세 일정한 범위, 그러니까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이 해당 아파트인 잠실 S33평형의 전세 시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범위가 조금 더 상승해서 9억에서 11억 원 요 사이에 거래가 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최근 거래 가격은 9억 9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 이렇게 됐으니까 요 범위에서 조금 더 상승해서 10억에서 13억 정도가 전세 가격 범위구나 이렇게 좀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주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가장 정직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굉장히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한 가격은 임대차 3법이라는 그 부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일반적인 시세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렴되는 모습이 좀 상향 조정돼서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거주 가치 측면에서 이 잠실 S33평형이 더 높은 가격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세 적정 범위를 역산을 했을 때 더 높은 매매가의 가능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해당 단지는 앞으로 매매 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했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은 13억 5천만 원이고 최근 매매 가격은 2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면은 전세가율은 56%가 되는데요. 적정 가격의 전세가율 범위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40%에서 60% 이거를 기준으로 역산해 봤을 때 22억 5천만 원에서 33억 8천만 원 요 사이가 이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매매 가격의 범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2억 5천에서 33억 8천 이렇게가 이 적정한 매매 가격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러했는지 매매 가격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매매 가격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략 10억 원 거래되던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2021년 10월에 최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거래된 가격이 26억 원에서 27억 원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최근 가격 두 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2023년 7월에 하단은 19억 원에서 상단은 23억 8천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시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려 했는데 또 2023년 8월에는 이 매매 가격이 22억 7천만 원에서 23억 9천만 원 또 굉장히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잠실 엘스의 흐름은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한 거래로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와는 달리 하락을 이미 다 한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고가는 27억 원,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23억 9천만 원, 15층에 대해서 거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한 폭은 최고가 대비 3억 1천만 원, 비율은 11% 하락했는데요. 사실 11%의 하락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가격 방어를 잘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등록된 현재 호가는 22억 5천에서 27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율이 56%고 적정 가격 22억 5천만 원에서 33억 8천만 원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호가로 등록된 가격이 여기랑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잠실 S 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이 적정 가격 범위가 33억 원을 넘으니까 지금 매물 호가로 등록된 27억 원도 좀 낮게 이렇게 등록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시는 경우에는 지금 22억 5천만 원이 좀 적정한 가격이다. 왜냐하면은 이 매물 호가 기준에서 이 전세가 기준에서 이렇게 매물 호가 역산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단지, 그러니까 잠실 주공 아파트를 봤을 때는 5단지 33평형이 호가가 24억 7천만에서 29억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잠실 주공을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30억 원 정도 이 잠실 S 33평형이 좀 적정 가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눈치 빠르고 감각 날카로우신 분들은 아니 이 양반아, 잠실 S33평형은 08년에 입주했던 벌써 이 신축에서 구축으로 지나는 아파트고, 이 잠실 주공은 이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슷하게 놓고 생각하면 어쩌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잠실 S의 가격, 그러니까 가치와는 별개로 가격은 옆에 잠실 주공 아파트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얘가 오르면 또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면 또 얘가 오르고, 그래서 얘가 올랐으니까 여기가 재건축을 하면 더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서로 이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어도 잠실 주공의 수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30억 원 정도가 잠실 S33평형의 현재 그 적정한 어떤 거래 가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역산했을 때 13억 5천만 원이라는 이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감안했을 때 최소 50%만 된다 해도 최소 27억 원이다라고 이제 저는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순수한 뇌피셜입니다. 현재 23억 9천만 원에 거래된 최근 거래 가격이 있는데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중에는 30억 원 정도를 호가 또는 거래되는 가격으로 하고 2026년에는 35억 원까지 굉장히 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 잠실 운동장, 이 삼성역 이렇게 연결해서 뭐 마이스, 그러니까 뭐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인근에 있는 반포, 뭐 얘기 들어보면 반포에 있는 잘 나가는 아파트들 뭐 32평형에 40억 부른다, 45억 부른다, 거래가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잠실 S의 경우에는 그다음 우리 24억이면은 야, 우리가 너무 가격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심리가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해당 아파트 잠실 S는 24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 30억 원,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35억 원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실 리센츠 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한 그 잠실 큰형들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 뇌피셜에 의하면은 다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은 향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보셨던 가격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됐던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3평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잠실 1부터 5단지는 요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해당 그 헬리오시티 단지는 이 8호선 송파역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랑 붙어 있다, 여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도 한데요. 여기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대수는 9,510세대이고 18년에 입주, 최근 거래 가격은 20.4억, 그리고 현재 형성된 호가는 17억 9천만에서 24억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잠실 엘스 아파트에 비해서 대략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여기 9,500세대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대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좀 대충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가 있다라고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렇게 위아래 등락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는 여기는 임대차 3법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정한 어떤 시세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전세 가격이 앞서 보셨던 잠실 S와 마찬가지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된 가격은 2023년 8월 기준에서 전세 가격은 8억 원에서 11억 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실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또 전세 가격 역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율은 54%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전세가율의 비율을 40%에서 60% 범위로 설정했을 때 18억 3천만 원에서 27억 5천만 원, 요 정도 범위가 이 매매 가격을 했을 때 적정 범위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기준에서의 적정 가격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8억 3천에서 27억 5천만 원이다 라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호가는 17억 9천만에서 23억 8천만 원이니까 이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점도 동시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하고 다시 쭉 상승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하락했다가 일부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어떤 그 거래된 가격 시점을 봤을 때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22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이 되겠네요. 17억에서 17억 5천만 원의 어떤 그 거래된 가격의 범위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또 상승한 모습을 보여서 2023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6천에서 20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최저점에 비해서 다시 3억 원 정도가 오른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최정점에 이랬을 때는 24억 원 내외 가격이다가 17억 원까지 떨어져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송파구가 7억 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다시 3억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도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정리해 보면은 최고가 23억 8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 20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락폭을 보면은 잠실 S가 11%였고 여기는 14%,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호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54%니까 요걸 가지고 이 적정 가격과 현재 호가를 정리해 봤을 때 적정 가격은 18억 3천만 원에서 27억 5천만 원이 적정 가격이 되겠고, 현재 호가는 17억 9천만 원에서 23억 8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 범위 자체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단지 잠실 S 앞서 보셨던 그 단지에 대해서 여기 인근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22억 5천만에서 27억 원인데,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전세 가격이 1억 5천만 원 내외의 어떤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매매 가격도 향후에도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 다시 시작되는데요. 현재 20억 4천만 원에서 2024년 말에는 23억 원 정도, 그리고 2026년 말에는 한 25억 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잠실 S 등 대비해서 일정한 가격 격차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잠실 S가 상승이 예상되니까 역시 헬리오시티 역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이미 헬리오시티에 대한 전세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직접 개발 호재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헬리오시티랑 잠실 S랑 거리가 대략 한 1.1km 정도 됩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직접 개발의 혜택을 입는 수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서울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 해당 단지의 경우에도 이런 상승세에 연결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초록색 글씨, 그러니까 3억 오르고 거기서 다시 2억 오르고,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대략 한 3년 후에는 5억 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예측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거여 마천 뉴타운, 그러니까 이 단독 다세대 지금 나온 매물이 이게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종의 보너스 코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 위치를 살펴보면은 5호선 거여역 그리고 마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현재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생활권을 봤을 때는 이 3등분을 했을 때 이 잠실 고급 단지 그리고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한 중간 부분이 아닌 이 신도시, 위례 신도시랑 연결되는 권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단독주택 14억 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크기가 38.1평이니까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좀 대충 계산해 보면은 평당 3,700만 원에 투자하는 거구나. 여기 공시지가는 가정을 이제 평당 1,8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물은 이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3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분 크기는 10.3평이고 여기 요 계산을 이렇게 3억 7천만 원이랑 지분 크기랑 계산해 보면은 여긴 평당 3,600만 원에 사는구나. 그래서 공시지가는 이제 유사한 지역이니까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스 좋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평당 가격 비교해서 이 다세대 주택 평당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게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에서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서의 계산 방법이고 거래되는 일종의 국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정한 룰인데 여긴 이상하게 다세대 주택 더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싼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주택을 비싸게 사는 거냐 다세대 주택을 싸게 사는 거냐 판단해 보실 만한 좀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계산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굉장히 좋은 비교할 만한 매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에 붙어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라는 단지가 33평형 매매가가 14억 5천에서 17억 정도 현재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은 요 송파 시그니처 여기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구나. 요 정도 가격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정말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는 단지가 있어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광진구 모아타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할 때 거기 비교 대상 단지가 역시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었거든요. 그래서 롯데캐슬이 굉장히 좀 인연이 깊구나. 모아타운 옆에 또는 재개발 지역 옆에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14억 원짜리 매물에 대해서 지분은 38.1평, 그러니까 한 평당 가격이 3,675만 원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 투자금 규모에서 보면은 14억 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전세 얼마 주고 월세 얼마 주고 하니까 투자금이 줄어듭니다. 라고 이렇게 인근 부동산에서는 설명을 할 텐데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 결국에는 전세금 뭐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금은 그냥 매매 가격이 14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 가격은 지금 여기는 14억 원 주고 샀지만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하게 되면은 이 선생님의 재산은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8억 2천만 원 쳐줄게요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주 단순하게 바꿔보면 결국에는 토지의 크기의 공시지가 곱하고 여기 1.2배 뭐 비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거의 뭐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4억에 샀지만 8억 2천만 원 투자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조합원 분양가 송파 롯데캐슬 34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을 했을 때 33평형 분양가는 이제 5억 7천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상 감정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재산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인데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 받으셔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스름돈 한번 계산해 봤을 때는 이 돌려받는 돈은 2억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11억 5천만 원인 셈인데요. 이거의 이유는 맨 처음에 투자했던 요 14억 원에 돌려받는 금액 2억 5천만 원을 빼면은 11억 5천만 원이 투자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아파트가 14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1억 5천만 원으로 33평형 매입해서 14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에 매도한다. 그러니까 최소치를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11억 5천만 원 빼기
1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3억 원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됩니다. 물론 굉장히 세부적인 계산을 해보고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분명히 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11억 원 정도 들여서 한 3억 원 정도 이익을 기대해 본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요. 지분은 이렇게 10.3평,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지분 한 평당 3,592만 원이다 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 규모에서는 3억 7천만 원이라고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감정가 권리가액 앞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권리가액을 산정해 보면은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매입을 이 집을 할 때는 3억 7천만 원을 들였지만 실제로 인정받는 거는 2억 2천만 원이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 33평을 기준에서 앞서 보셨던 사례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갖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미 지불한 건 2억 2천만 원이고, 분양을 받으려면 5억 7천만 원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낸다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추가 분담해서 총 투자금은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7억 2천만 원의 근거는 3억 7천만 원, 이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내가 맨 처음에 매입했던 금액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 3억 5천만 원은 더 내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추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7억 2천만 원을 들여서 33평을 매입해서 14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 매도한다. 자, 앞서 보셨던 덩치 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1억 2천만 원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 이 빌라 매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7억 2천만 원 들여서 33평형.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있는 최저가 기준으로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는 대략 7억 3천만 원의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회비용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7억 원 들여서 한 7억 원의 7억 원 규모의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가성비를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덩치 큰 단독주택은 11억 원을 들여서 14억 원에 판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7억 원 정도 들여서 7억 원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 다세대 주택 요 매물을 이제 매입하시면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손해 볼 일은 없고 이익을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결론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잠실 아파트 매우 높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시티 대단지 잠실 아파트와 흐름이 유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여 마천 뉴타운에 대해서는 투자성 좋은 매물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송파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투자성 좋은 매물이 아직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매입하신다라고 해도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